9월 4일입니다. 네, 9월 4일. 2. 9월 셋째 주 출석. 검 9월 4일에 와라. 네. 여기서 말하는 2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원래 처음에 이 검찰에서는 30일에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내일은 바빠서 못 갑니다라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선 9월 셋째 주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것처럼 검찰이 30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도 많고 당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 26일 날 받겠다 했는데 검찰에서 거부를 했고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당대표께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쯤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검찰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9월 11일에서 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일방적인 통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월요일 출석을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신장현 의원님, 네. 9월 4일에도 사실 현재 잡힌 본회의는 없긴 하거든요. 예. 그럼 9월 4일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다. 현 시점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아주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어찌 보면 기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 입장도 좀 9월 4일을 고집할 이유가 사실 뭐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검찰에 필요한 수사 단계가 완료되었을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검찰 수사는 피의자의 어떤 생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통은 고려해서 소환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정을 잡아서 네. 심지어 출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출석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논합니다.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통해 올 건지 비공식 통로로 올 건지도 사실 다 사전에 의논을 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대해서는 날짜를 특정하고 그리고 그 특정한 날짜에 오지 않으면은 마치 위법한 것처럼 뭔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응당 이제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검찰이 굳이 이걸로 신경전할 필요 없이 셋째 주 출석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또 정치화시킨다고 하면은 검찰은 관례를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또 정치 수사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검찰은 4일을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셋째 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날짜가 언제로 잡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동석 의원. 네. 일단 소환이 9월로 넘어가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여요. 소환이 9월로 넘어가면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되거든요. 그럼 추석 밥상머리에 결국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이슈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마이너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추석 이후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장이 연휴가 끝나고. 네, 그래서 지금 영장의 시기가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추석 민심, 연이어되는 총선 이슈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 시기를 놓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네. 제가 볼 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대로 본인이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빨리 나가서 이렇게 소명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30일이라고 통보를 했고 또 안 된다고 해서 4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10일 날 출석한다. 저는 이걸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이 전혀 야당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비회기 중 한다. 이런 말도 사실 당당히 나가서 조사를 받고
회기 중에 있으면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행보가 제가 볼 땐 국민이 납득하기에도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싸움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별로 득이 될 사안이 아닌데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만 연찬회를 한 게 아니죠. 민주당도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워크숍,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심청이처럼 구속심사를. 네. 지금 민주당 워크숍에서 비명계에 쓴소리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비명계 서른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가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 당당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전래동화 속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처럼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을 자청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당당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다. 서른 의원이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네. 결국 생즉사 사즉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표가 너무 몸을 아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서른 의원이 옳은 얘기했다고 봐요. 예, 지금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 넘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회기 중이 9월달에 회기 중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지난번에도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네.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본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체포 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고 대선 때부터 지난달에도 약속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당당하게 나는 가결시켜줘라. 나는 법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 민주당으로 해서도 도움이 되죠. 만약에 피하는 모습을 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찬반 팽팽해서 네.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저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할 걸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모양이 오히려 더 좋고 떳떳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어차피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저는 민주당은 지금 쪼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친명, 비명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분란을 대표가 자초하지 말고 서른 의원 말대로 심청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했잖아요. 신봉사 눈뜨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몸을 바치겠다. 가결시켜달라. 어차피 체포동의안 그 국회에는 투표를 해야 되니까 지금 헌법상.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떳떳이 받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자기 죄를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뭐 서른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비명계 목소리는 좀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친명,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비명 심청이처럼 몸 던져라. 친명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계 양경숙 의원의 목소리였었는데 양 의원이 사실 비공개로 이뤄진 이 워크숍 발언이었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있었던 기자들도 양 의원의 이 부결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결을 외쳤다라는 건데 근데 이 체포안 부결, 이 사안이 윤경호 의원님 친명 전반의 생각인 걸까?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난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후폭풍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국민들에게 윤영걸 대표님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대선 때부터 기회 될 때마다 특권으로 보이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뭐 당론으로 정해서 또는 뭐 표결할 때 퇴장을 해서 부결에 가까운 결과를 끄집어내도록 어거지로 한다. 그건 매를 버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승부수를 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금 조목조목 따져보니까요. 우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하나 있죠. 네. 거기에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백현동
거기에 쌍방울까지 네. 5개, 6개의 사안으로 지금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1야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를 하면서 구속을 과연 시켜야 되는 사유가 뭘까?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검사든 아니면 변호사든 이런 법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과연 이재명이라는 제1야당 대표가 그 5개의 사안에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왜 지금 구속이 돼야 되느냐?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도주 우려는 뭐 있겠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증거인멸. 그다음에 현행범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범으로 보이는 또는 뭐 조력자로 보이는 사람의 증언을 보니 네. 최근에도 이렇게 좀 바꾸도록 회유 내지는 압박을 가했다. 네. 뭐 이런 게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속을 시키겨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공세를 민주당 지지층 30%는 그냥 부당하다, 과잉이다라고 볼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30%는 이거 왜 빨리 안 했느냐라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말 안 하고 있는 부동층 이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검찰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과연 그 중간에 있는 부동층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근데 이걸 검찰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다가는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다. 저는 증거에 의해서 법대로 해도 아마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역풍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여기 나온 게 지금 양경숙 의원 얘기는 체포안 부결하자라는 얘기인 건데, 신정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부결을 자청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체포동의안에 자기는 응할 것이고 네. 이거는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약속 지킬 거라고 믿어요. 이건 뭐 믿음의 영역이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공언했고 또 그 공언한 사실을 모든 국민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단서를 달고 토를 다는 순간 국민은 또 한 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가결에 대한 요청을 당 내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가결을 요청할 것이다 보다는 요청을 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약간 거기에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